오늘은 속눈썹 연장 장점이랑 고객님의 자주 묻는 Q&A 그리고 고객님께 스타일 추천하기 이렇게 3개 연달아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 제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 오셔서 한 번 더 보셔도 돼요. 일단 속눈썹 연장 장점은 당연히 연장은 좋은 거라는 걸 알고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크게 4가지로 얘기를 하자면, 1번 일회용 속눈썹과 다른 유지기간. 일회용 속눈썹은 아침마다 이제 붙이고 떼고 해야 하는데, 이제 연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속눈썹에다가 연달아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눈을 깜빡깜빡했을 때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물로 세수를 해도 떨어지지 않고 약 한 달 정도 유지가 되고, 내 눈썹이 짧더라도 길게 할 수도 있고 풍성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게 되었죠. 그리고 2번, 속눈썹이 상하지가 않아요. 일회용 속눈썹을 붙였다가 떼면서 동시에 눈썹이 많이 뽑혀요. 그게 연장을 했을 때 내가 손으로 잡아서 떼거나 눈을 비비거나 연장이 이탈을 하는 것보다도 더 손상이 많고, 뷰러 역시 똑같아요. 뷰러를 찝고 이렇게 꺾어서 뷰러를 올리거나 마스카라를 뻑뻑 지울 때 더 뽑히거나 끊기는 눈썹이 더 많기 때문에 연장술이 오히려 더 상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눈매가 이렇게 교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 없고 눈꺼풀이 조금 살이 얇은 경우에는 속눈썹을 딱 붙였을 때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쌍꺼풀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이 올라가서 컬업 된다고 얘기를 드린다면, 컬업 되기 때문에 눈매가 또렷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명하고 화려한 이목구비를 원하신다면은 연장술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점. 그리고 메이크업 같은 효과가 있죠. 화장을 했을 때 이제 마스카라로 올리지 않더라도 연장술을 붙이면은 마스카라보다도 더 진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컬이 올라가게, 뷰러를 한 듯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제 물로 세수를 해도 화장을 지우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마스카라 대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스카라 효과를 갖고 있는 연장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이 자주 묻는 Q&A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고객님께서 이제 스타일에 맞게 연장을 해야지 예쁘다고 느끼지만, 근데 미의 기준은 다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일 많이 묻는 Q&A만 제가 짜집기 하다 보면은 한 번씩 여쭤보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묻히면은 유지력이 얼마나 돼요? 보통 이제 시술자라던가 아니면은 스타일, 연장 스타일이라던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글루에 따라도 다르긴 하지만, 보통 3주 정도가 제일 예쁘고, 그 다음에는 2주 이후로부터는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올 한 올 떨어지십니다. 3주 연장하시고 일주일 쉬다가 오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아주 알맞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리터치, 리필은 언제 해야 되나요? 보통은 4, 5주 정도, 그냥 한 달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연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세수를 하고 곱슬거리거나 이제 이물감이 있던 그 눈썹이 이제 자연스럽게 세수를 하면서 연장했던 그런 찌꺼기들까지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 5주 정도 있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한 올 한 올씩 떨어지기 때문에 연장이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 몇 가닥은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싹 떨어지고 나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4, 5주 정도 있다가 오시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관리를 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피부가 지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수영이나 뭐 헬스, 한요가 같은 걸 많이 한다거나 영양크림 같은 거를, 눈에 아이크림을 많이 바르는 경우에는 유분기가 많이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주 정도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는 경우에는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가 없어. 다른 건 다 해야 돼. 그렇게 하시면 2주 안에 이제 오셔서 리필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리터치의 개념은 다시 이제 제거를 하고, 어느 정도 잘못된 시술을 제거를 하고 다시 붙여드린다, 리터치고, 리필의 경우에는 떨어진 부분을 다시 채워드린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리터치로, 보수 리터치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시술 가격에 따라 리터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리터치가 미포함이어서 2주 가격을 내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개수에 따라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술하시는 샵마다 기준이 다르고 이제 색조화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색조화장 연장하고 해도 돼요? 물어보게 되면은 해도 돼요. 오케이예요. 싹 말리고 나서 섀도우를 바르다거나 이제 아이라인을 그리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펜슬 아이라이너라던가 젤라이너 같은 경우는 눈썹 사이사이에 점막을 이렇게 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글루 유지력이 떨어지고 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 부분에 낀 거를 자꾸 떼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반짝이가 강한 반짝이 섀도우를 할 경우에도 눈썹 사이사이에 끼기 때문에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펄 입자가 곱고 섀도우 타입의 아이라인을 그리세요. 아니면 붓펜. 리퀴드도 괜찮긴 한데 리퀴드도 끼기 때문에 붓펜 타입을 주로 많이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시술하고 나서 세안은 언제 하는지 도대체 언제 해야 해요? 보통 저는 6시간 있다가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최소 4시간은 있다가 세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4시간 정도는 바짝 말려줘야지 연장이 오래 가기 때문에 4시간 이후 6시간이 가장 아름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간 유지하려고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한다거나 페이스 오일을 전체적으로 오일 마사지를 한다거나 경락 마사지도 눌리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리베나이 리무버 정도는 가볍게 지우셔도 되는데 녹였다가 지우셔야 되고요. 그 손으로 이제 떼주시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연장했을 때 당일에는 6시간 있다가 세수를 하시고 연장하고 나서 이후에 세안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서 먼저 1차 세안을 하고 클렌징 폼으로 세수를 하시는 것도 좋고 클렌징 티슈를 사용해서 세안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화장 솜이라던가 클렌징 티슈 솜이 사이사이에 낄 수도 있으니까 눈을 이제 세수하실 때 클렌징 하실 때는 녹였다가 지우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제 눈매에 맞는 스타일을 추천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보통 미용실 머리 헤어스타일도 그래요. 이분한테 자르면 이분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약간 잘라주게 돼 있어요. 사람 이제 손과 취향이 곁들여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알려야 되고 내가 평소에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하는지 근무 복장은 어떤지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지 아니면 나는 평소 스타일과 다르게 기왕 하는 거 예쁘게 막 화려하게 하고 싶다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해주시면은 이제 시술하시는 분이 그거에 맞춰서 이 눈매에 따라서 이분은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시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노하우고 스킬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죠. 이분한테는 이런 게 어울릴 거다. 항상 매일 사람들 눈을 보면서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이렇게 계속 상상하시는 것도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예쁜 이렇게 막 메이크업 해놓은 눈 이런 거 많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레르기 피부, 민감 피부입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은 해요. 저자극 글루를 쓰는지 일단은 알아보셔야 되고 그 샵 자체에서도 저자극 글루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글루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도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아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는 글루 알러지가 없었는데 30대가 넘어가고 나서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글루 알러지가 생긴 거예요. 눈이 너무 간지럽고 아니면은 스킨 테이프 알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알러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글루 알러지가 있는 거를 알고서도 연장을 받는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이제 크림 타입으로 약을 처방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를 살짝 바르라고 하는데 보통 글루 알러지가 눈에 이제 닿는 면이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했을 때 눈이 붓거나 간지럽기 때문에 여기에만 살짝 발라주는 약을 처방을 해줘요. 하지만 안과를 가면은 안과에선 연장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세 현미경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 글루랑 연장 사이에 우리가 나오는 각종 피지와 유분기가 다 묻어있기 때문에 잘 세수하고 씻기를 원하는 게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안과의 경우에는
안연고나 안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안약이나 안연고는 눈곱 끼고 유발을 해서 그런 눈곱을 유발을 해요. 이게 눈물이 계속 그런 거랑 맺히게 하고 촉촉하게 하니까. 그래서 연장에 더 달라붙기 때문에 더 잘 떨어져요. 그 안연고도 역시 미끌미끌하니까 연장이 잘 떨어지긴 해요. 근데 글루가 있는 경우에 뭐 약을 먹으면서까지 하시길 원하지는 않고, 자기가 이제 어떤 스타일, 어떤 용도에 따라 연장을 원하시는지 파악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알러지 피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피부가 민감하신 경우에는 글루를 저자극 글루에다가 뭐 테이프를 뭐 패치로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영양 크림을 한번 바르고 테이핑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객님이랑 상담하면서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눈이 시려워요, 빨개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시술 중에 글루가 덜 말랐기 때문에 당연히 시려울 수는 있는데, 그걸 못 참을 정도로 시렵다 하면은 당장 중지하셔야 돼요. 그럼 글루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고요. 아니면은 눈이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력적으로 라식 수술을 했다거나 뭐 백내장, 목내장 때문에 레이저로 한번 각막이나 뭐 이런 데를 건드린 적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게 화학 화상이라고 해서 연장 글루로 인한 화상이라던가 뭐 이거 제거하실 때도 그래요. 제거 약에 의한 화상도 있기 때문에 글루가 눈에 절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눈이 약하신 분들은 글루 때문에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눈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하고 연장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분이 어떤 눈의 컨디션인지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눈에 글루가 들어갔나요? 절대 들어가진 않고 눈물이 그렇게 글루라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눈물의 경우에는 닦고 말려주시고 말리면서 시술이 들어가야 되고, 대부분 글루향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말리면서 커버가 되면은 해드리는 건데, 너무 힘들어 하시면은 중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그런 경우에는 제거까지 빨리 빠르게 마무리해서 연장, 눈을 조금 보호를 하고 나중에 받으시기를 추천을 해드려야죠. 그리고 계속 연장을 받고 하루 이틀 3일까지도 계속 충혈이 돼 있으면은 당장 때려 오셔야 되고, 안과도 방문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잘못된 시술이다 혹은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하면은 시술자랑 이제 시술 받으신 손님분이랑 같이 손잡고 같이 가시는 게 좋고요. 고객님 혼자 보내시면은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 시술하시는 분도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처리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서로 무조건적인 잘못된 시술은 없지만, 그분 눈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실수로 글루가 살에 퍼져가지고 따가워가지고 뭐 농이 차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야말로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초보분이 했을 때 실수이기 때문에, 안과에 가거나 피부과에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동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작용 같은 경우도 그 따로 이제 다루면 좋기는 좋은 사례인 그러니까 많은데, 이제 13년 정도 해보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더 미숙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품이 너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글루 까기만 해도 냄새가 막 독하고 막 화하고 막 이런 제품도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불량 제품 만들면은 진짜 큰일 나요. 이게 초고셔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 인증된 거 꼭 쓰시고, 꼭 쓰시는 가게에서 시술을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도 이제 양심적으로 꼭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정품 글루를 쓰셔야죠. 그래야지 앞으로도 이제 잘못된 인식, 뭐 연장 때문에 뭐 망했다더니 뭐 눈썹이 다 빠졌다는 이런 고객님들한테 저희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정품 인증된 글루 쓰시는 거는 꼭 추천을 드려요. 눈에 이제 안전하게 해야 되는 시술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고객님들 처음 왔을 때 스타일 어떤 거 추천해야 될지 진짜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시컬 90mm 그냥 제일 많이 하는데 그거 하실래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건성건성 하면은 여기에서 받고 싶겠냐고요. 당연히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고객님한테 스타일 할 때 고객님 스타일 추천하는 게 초보분들이나 연장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보통 이제 필살기가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주 하지는 않지만 가끔 하고 싶어 하는 경우.
주로 여름 바캉스 기간 요럴 때는 본인의 길이 속눈썹 길이보다 1mm 정도 더 긴 길이의 눈썹을 추천해 드리면 돼요. 그리고 사진을 많이 찍으시면 화려한 스타일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는 너무 길었어요, 너무 짧았어요, 아니면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또 한 번쯤 더 해보고 싶은 한 번쯤 해보고 싶어서 뭐 연장을 받으러 왔어요 이러는 경우에는 뭐 주로 생얼로 다니시는지 아니면 뭐 피부 메이크업만 하시는지 그거 여쭤본 다음에, 왜냐면은 그 평소에 화장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눈만 이렇게 시꺼멓게 하면 좀 많이 좀 티가 많이 나고 인위적인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평균 길이에 맞춰서 연장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해봤는데 이제 내가 색조도 앞으로 많이 해볼 거고요. 화장품도 많이 사서 관심이 많아요. 뭐 립도 화려하게 뭐 진하게 바르고 싶고요. 저는 이제 예쁘게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자기 평균 길이랑 평균 길이의 1mm 정도 더 길게 붙여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뷰러랑 마스카라를 이제 보통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연장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컬이라던가 이제 화려한 컬을 추천을 해주는 것도 좋죠. 그리고 연장을 받으러 왔을 때 예민하거나 너무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아픈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해요? 이거 막 무서워요. 이거 아픈 거 아니에요? 뭐 이러신 분들은 이물감에 있어서 더 온 신경이 눈에만 가 있기 때문에 이물감이 굉장히 없기를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는 최대한 짧으면서도 보통 한 9mm 정도로 하시고, 두께도 좀 기본 두께보다 조금 얇은 두께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남이 내 눈을 보는 건 싫어요. 시선이 막 눈만 보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내가 거울을 보았을 땐 예뻤으면 좋겠는 거야. 평소보단 예뻤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티가 안 났으면 좋겠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8mm에서 10mm 정도 짧고 보통 길이를 섞어가지고 이제 연장을 해드리는 경우도 괜찮아요. 그리고 길이는 짧은 대신에 C컬로 짧게, C컬 8mm 뭐 이렇게 짧은데 컬이 좀 이시해드리는 것도 예쁘고, 딱 버티게 이거는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파악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직업상 화려한 속눈썹을 절대적으로 금하거나 뭐 화장기가 많으면 안 되거나 뭐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절대 길이를 오버하지 않고 두께를 적정선으로 딱 얇은 두께만 섞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연장을 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있어서 고객님이랑 상담을 해보고, 뭐 직업이 뭐세요? 옷은 무슨 옷을 입으세요? 화장 평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치조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뭐 평소에 뭐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로 하고 다니시는지, 뭐 어떤 눈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든지, 높낮이에 대해서 속눈썹 컬 높낮이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지. 간혹 이제 상담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시술을 어떻게 받을지 체크 목록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대화하는 게 어려우니까 나는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거를 오지선다형으로 만들어서 드려야겠다. 하지만 고객님들은 그걸 다 읽어서 체크하시는 분들도 없겠거니와 그 의미를 다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이컬 뭐야? 뭐 알아야지 체크를 하잖아. 나 이거 어려워. 이렇게 하고 연장을 또 포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화로 하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샘플링으로 딱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그림으로 J컬, C컬 모양도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고객님이 시술했던 사진 같은 경우에도 눈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요새 모델도 많이 뽑고 모델 사진으로도 해놓고 하니까 그런 상담하는 기술을 늘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제 네이버 카페에 이제 올라가 있는 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오디오 파일로 들으시면서 이제 다른 일을 하시면서 막 들으셔도 되고, 연장 연습하면서 들으셔도 되고, 이래서 좀 길게 뭐 어수선하지만 좀 길게 찍어봤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뭐 제이시컬
제품도 같이 이제 보면서 뭐 비교를 해드리고 벨벳모랑 뭐 이렇게도 비교를 해드리고 펌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뭐 되게 뭐 준비해 놓은 거는 많으니까 그 이런 카메라 프레임이라던가 뭐 편집 기술은 제가 직접 하는 거라서 되게 아마추어지만 제가 알려드릴 미용 내용은 되게 고퀄리티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샵 기술, 살롱 기술 위주로 알려드릴 거니까 이제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네이버 카페도 가입해보시고 한번 이렇게 소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영상 많이 준비해서 뵐게요. 감사합니다.